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황 MBC가 생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세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어 통역은 최재호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생각을 충분히 알려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주시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2명의 후보 모두 초청됐으며 토론회 순서와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준하경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듣고 이어서 공통 질문 시간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즉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공통 질문과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과 공통 질문의 주제는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며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자녀 발언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요즘 참 살기 어려우시죠? 코로나19 장기화의 설상가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사료값, 기름값, 금리, 또 최근에는 삼겹살조차도 금겹살이라고 불릴 만큼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나누기도 힘든 팍팍한 삶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유능한 선장을 뽑아야 합니다. 저 준하경 지난 4년 동안 오직 경주 발전 또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을 했고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십 년 된 민원을 해소했고 경주시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로 많이 했습니다. 꼴찌 수준의 공무원 청렴도도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경주시정을 새롭게 변모시킬 81개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사람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희망찬 살기 좋은 경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제8회 지방선거 경주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한영태입니다. 제가 시장 후보로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한영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재 경주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 경주를 조금 더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었지만 시의원으로는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도심은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역시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경주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친보수 세력의 정치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 도시로 가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논쟁을 벌여서라도 과감하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도심 전체를 현대 도시로 재개발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경주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노동자 농민이 행복한 도시, 그러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네. 만들고자. 자,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예. 한영태 후보의 시작 발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순서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경주시에 있는 크고 작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조업 환경이 바뀌면서 경주를 떠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주시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안은 무엇이며 후보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경주시의 제조업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산업인데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 자동차를 필두로 수소 자동차 시대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아직도 내연기관의 부품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에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변화된 조짐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 산업이 전면 교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준비하지 못해 기술력이 없는 부품 제조업체들은 하루아침에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계와 협력하는 방법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주에 부품산업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최첨단 기술 훈련 과정을 거친 고기능 인력들의 새로운 부품산업 현장에 투입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산업 자체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 답변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경주시를 흔히 관광도시로만 알고 있지만은 실제 2,200개가 넘는 그런 제조업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이 760개로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해서 이미 저희 경주시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자동차 부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자부가 공모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연이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착공도 하고 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차량용 첨단 소재 성능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착공을 했고요. 또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실증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자율자동차 스마트 캐빈 기술 개발 실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가속기 센터의 이온빔을 활용한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강에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를 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의 부품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데믹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 소비 형태나 영업 형태, 또 관광 패턴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후보께서는 엔데믹 시대에 대비해서 경주시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3천억 이상의 별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주셔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 경주시는 특별히 경주페이를 한 265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한테 그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올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저희 경주시가 80억짜리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관광기업지원 구축센터 108억짜리가 됐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경주를 더 편하게 언택트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배달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변화된 소비 패턴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 성장의 이면에는 이들의 횡포로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지역 내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배달앱 등이 개발되어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해결 대체 방안으로 음식, 숙박, 배달 앱과 같은 각종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공공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 앱을 연계하거나 통합하고 배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또는 국내 유명 관광도시와 협력하여 지역화폐 사용과 포인트가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관광객들이 경주에 방문해 공공앱을 사용할 경우 적립률을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앱의 확장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비어를 인용한 발언과 같은 허위사실, 또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주도로 5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물 인쇄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익힐 수 있게 표기되어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후보님, 지난번 맥스터 정설 문제에서 찬성과 반대로 섞여올 때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니 시장님은 난감한 척하며 가만히 계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산자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많이 유리한 국면에서 시장님이 원하는 만큼 보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고 조언 드렸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맥스터 정설을 먼저 허가해 주고 나중에 건축물 허가권은 경주시장에게 있으니 이때 허가권을 가지고 유리한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산자부 한수원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 시의회를 동원하고 또 광변단체와 지역 실행기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서 맥스터 정설을 찬성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겨우 450억 정도 보상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후보님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발표 때는 이미 책정되어 있던 한수원 축구장 건설 비용 그리고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등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 부풀려서 1,100억 정도 받았다고 시민들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경주시가 우리 시민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더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주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최근의 사례만 보면 월성 토성벽 수목 800여 그루를 무분별하게 벌목하는 바람에 시민들과 언론들이 경주시의 벌목 형태를 따끔하게 질타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 86조에 의하면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군과 월지 복원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료 없이 복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알고 있죠. 신라환경 복원 정비 사업은 김석기 국회의원의 핵심 공약 사항입니다. 경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공약 최적 사업을 위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복원 방법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복원의 이름을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국민 세금으로 지울 수 있기 때문인가요? 복원이 아닌 재건인데 굳이 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는 잃어버린 4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맥스트 건설과 관련해서 일어난 논란도 저는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원전에 관한 문제는 과학적, 기술적 근거에 의해서 비판을 하든지 공격을 해야 되지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스트라는 것은 소위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인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중간 저장 시설이라든가 연구 처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맥스트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2022년 3월이 되면은 이 맥스트가 전부 다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 경주에 있는 원전, 월성 원전 2호기, 3호기, 4호기가 가동이 중단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이거는 국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 문제에 관해서 팩트를 잘못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받아온 게 1,150억 원이에요. 450억 원은 직접적인 그 사람들이 맥스트를 건설하는데 그 공사 비용에 한해서 네. 이렇게 지원을 알겠습니다. 자, 이 한영태 후보의 주도로 시작된 그 주도권 토론 5분 시간이 경과돼서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가 5분간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민망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후보님께서 이번에 시장 공천 과정에서 참 곤혹을 치렀죠. 처음에는 동천 보덕선거구에 시의원 공천에 신청했다가 약관 19세 청년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앙공심위에 이렇게 이의 신청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기각이 되셨죠.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제 경주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이 문제로도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소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기준 절차가 도대체 뭐냐? 시장 후보가 기초의원 후보보다도 자격 기준이 그렇게 약한 것인가 하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영태 의원님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영태 의원에 대한 공격보다는 소위 여당이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그런 공천 절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공약 부실 문제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내놓은 공약이 한 10개 정도인데요. 이 공약이 제가 볼 때 너무 부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경주시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주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농업이 차지하는 경주에서의 비중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농업에 관한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약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민주당이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소위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공약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복지를 정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네. 그 먼저 말씀하신 공천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동천 보덕 시의원이고 아까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약관 19살이 아니고 18살 우리 후보한테 제가 뭐 표현은 밀렸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그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뭐 제가 알기로는 국힘당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고 시스템이 더 완벽하다고 봅니다. 단지 중앙당에서 저 한영태가 시의원보다는 시장을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시장 공천을 준 거죠. 시의원 공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장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만큼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고 시장으로 나가라고 저한테 시장 공천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이 부실하다는 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의원 재선까지 하고 뭐 4년 뒤에 시장에 도전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더 시의원 하면서 경주 행정을 좀 더 살펴보고 찬찬히 좀 공부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제가 시장으로 나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약을 정말 실행할 거냐 말 거냐 그 지도자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또 공약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는 시민을 위한 진정성 그리고 시민을 보고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되죠. 그런 공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 부실한 거 그거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후보자님 말씀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 한 번 더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 시간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용광동 신택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권이 형성되면서 구 도심의 상권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원도심 공동화를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공모사업에 선정받은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황호 성동지구 1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동편 경주고등학교 부근에 2차 황촌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도심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우리 경주시가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80억짜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걷기 좋은 도시, 거리,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황리단길에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대릉원을 무료 개방해서 황리단길의 관광객들을 우리 시내로 유입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읍면 농어촌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안강외동에 하고 있고, 또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천북, 내남, 산내, 강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도농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경주는 배우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금장, 형곡, 용강동으로 무리하게 도시를 확장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상권 분산으로 인한 침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여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배우 수요를 바탕으로 도시를 확장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주는 인구 유입 없이 외연만 확장하여 오히려 상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구도심의 도시기능과 정주 여건 강화를 통해 충분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은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규제들로 인해 제약으로 재개발이나 도시 재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해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재개발로 주거와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은 황리단길과 경주 업성을 연계하여 숙박, 음식, 교통, 서비스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경주시 인구가 6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기준 경주시 인구는 25만 1,133명으로 1년 만에 1,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말경에는 경주시 인구가 25만 명 선도 지키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며 경주시에 맞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주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 공급은 넘쳐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값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아진다면 곧 출산율 저하로 연결됩니다. 또한 지역 대학의 부실화와 재정 상황 악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도 줄어들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 내에 정착하는 비중도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대 서라벌대를 통합시킨 후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여 대학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정과 관광에 초점을 두어 지역 강소대학으로 특성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 후 원자력 및 관광 관련 분야로 취업하여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도시 재생 사업을 확대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의 자생력을 높여 인구 유입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인구가 근본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 감소, 또 우리 젊은이들이 경주를 자꾸 떠나고 있어요.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 환경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주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른 시군보다도 획기적으로 많은 출산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를 놓으면요, 셋째, 넷째 아이를 놓으면 3년 동안에 걸쳐서 무려 2,020만 원을 줍니다. 그 밖에도 난임 부부 소득 지원 관계없이 지원하는 문제,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경감시키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또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할 운영할 계획이고, 교육비용 사무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이것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 계획이고요. 청년들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경주시를 청년의 해로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150억 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또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종 투자 유치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네. 자, 공통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후보자별 3대 핵심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자별 공약을 비교해 보시고 후보자들께서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상대 후보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는 2분이며 공약에 대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슬로건을 사람이 옵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10대 분야 81개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주요한 공약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세계적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신라환경 15대 핵심 유적 정비 복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무무대항 성역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 스마트 융합 관광도시도 조성을 하고요. 또 첨단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위례형 자동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무무대항 과학연구소를 조기에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행복한 행복누리 도시를 만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요. 장애인 가족 복합 힐링센터도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힘내자 경주 청년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젊은이가 돌아오는 그런 부자 농어촌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농업 혁신타운을 조기에 준공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의 어촌 어항 명품화를 이루고요. 또 사통팔달하는 도로교통망을 구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영천에서 경주를 거쳐서 포항으로는 광역 초고속 생활 전철망을 구축을 하고 외동 울산 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황금대교, 제2금장교 조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열린 시장을 위해서 노후 읍면동 5개소를 새롭게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부패 제로 클린 경주 실현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 시정을 이루도록.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자, 준하경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고요. 이어서 한영태 후보는 준하경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30초 안에 질문해 주시죠. 예, 주 후보님 공약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결국에 공약은 실행을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제가 드릴 질문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문무대왕릉 성형화 사업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조순 조기 정비 봉헌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시민들의 불평과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하경 후보 1분 30초 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저는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가장 훌륭한 대왕이 바로 문무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삼국통일 완성하고 당나라 물리치고 삼국통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죠. 지금 문무대왕 해중릉에 가보면은 각종 횟집이나 소위 무속인들로 인해서 아주 어지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정비해서 이곳에 와서 시민들이 또 자라는 학생들이 호연지기도 기르고 또 통일의 의지도 다지는 그런 관광의 장으로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아마 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공약을 잘 이행한 그런 시장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려 작년에 지난 4년 전에 126개의 공약을 했는데 92%의 이행률로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SA 등급,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진실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4년간 그 공약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경주시는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상권 침체로 도시 전체가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은 문화재 관련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평과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저는 경주 역사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행정 복합타운을 건설하고 도심의 기능을 회복해서 상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동, 황호, 인왕, 월성동과 같은 지역들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황리단길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들과 연계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은 불합리한 문화재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유네스코 역사유적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문화재 규제를 적용하거나 무리한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겨 최적찾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화재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무리한 발굴은 지양하여 보존에 중점을 두어 균형적인 관점에서 문화재 관련 규제를 개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평준화를 통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자유로운 학습 환경과 다양한 선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와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역의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여 고향에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준하경 후보는 한영태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30초 안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한원 후보님께서 이 공약을 쭉 설명하시는데 우리 공약집에 나온 10대 공약 가운데 중요한 게 몇 개를 빼먹었어요. 이제 우리 한 후보님이 전번에 4년 동안 시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약에도 또 그렇게 반영돼 있는데 공영제를 되게 좋아하세요. 뭐냐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쓰레기 소각장도 경주시 지경으로 공영제로 해야 된다. 또 경주대 서라벌대도 공영형 사립으로 만들어야 된다. 질문 시간이 초과돼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한영태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뭐 시장님 그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제가 뭐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시의회 의정 활동을 할 때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드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공약에 10대 공약에는 그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내버스는 공영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시의 보조금으로 사실 운영되는 경우가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민간한테 줘서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폭을 다 그 보조금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으로 보조금을 다 메꿔주는데 그거는 공영제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제 공약에 뭐 시장님이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약을 세울 때 제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아닌 공약이 없습니다. 저는 경주시정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시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약 검증 토론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기회를 한 번 더 갖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앞서 가진 주도권 토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가진 주도권 토론의 반대 순서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제가 한 후보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160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준공영제 공영제를 하면 예산이 3배나 듭니다. 공영제 좋아하다가 망한 나라가 그리스, 베네수엘라입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데 당장 문제 무슨 해결하기 쉽다고 그렇게 공영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신라환경 핵심 유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한 후보님 한번 물어봅시다. 한 후보님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시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죠? 며칠 전에 노무현 추모제도 다녀오시는 걸 아는데 신라환경 핵심 유적 사업은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때 8대 사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왔던 겁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업이 바로 월정교 복원이었어요. 이번에 월성 언덕에 그러니까 성곽에 수목을 재개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요 마치 시장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마스터 플랜인데 문화재청 산하의 환경보건 사업단에서 용역을 준 것이에요. 이 용역에 보면 단계 보건 정비 계획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해서 2017년도에 나온 용역인 겁니다. 그래서 문지 성벽 이때는 2차 성벽 정비를 하는데 1, 2차로 나눠 하는데 성벽에 우거진 수목들을 정리하여 성벽이 잘 드러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 정비를 한 것이지 마치 시장이 독단적으로 무모하게 무슨 그것을 정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겠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공영형 사립대의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소위 사학 자체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익 이사 50% 하면 재정 지원 해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자면 재단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하는 건데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가 이거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방재정 거덜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알려드릴 게 있는 게 시내버스 공영제를 저는 5분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정활동할 때 시장님한테 요구사항이지 제가 경주시장을 한다고 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그리고 그 월정교 뭐 환경 신라환경 조성 사업에 그 반월성 그 수목 정비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복원을 그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 벚꽃나무를 다 베어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벚꽃나무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경주에 아주 큰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본대 복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있는 소나무도 다 비내야죠. 예전에 그러면 소나무가 거기 있었습니까? 소나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나무는 그대로 두고 벚꽃만 다 비냈어요. 그거는 신라환경조성 사업 중에 한 개인 해자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자가 가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소. 그 벚꽃나무 베는 게 옳게 한 행정인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하경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저는 경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주 후보님은 임기가 끝나도 계속 경주에서 여성을 보내시는 건지요. 서울에 뭐 좋은 아파트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쪽으로 이사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맥스터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맥스터 건설은 현실적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맥스터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맥스터 건설을 경주시가 앞장서서 찬성할 일은 아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좀 그 시장님은 좀 여유 있게 뒤로 좀 빠져주시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주시가 받아올 수 있는 보상금의 어떤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후보님이 우리 보상금을 받았는 게 1115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왔는 건 450억이 맞지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으로 보고를 받기를 200억 정도는 그 한수원 축구장 건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사업 이런저런 거 합쳐갖고 1115억이죠. 정확한 금액은 450억이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도권이니까. 아니 제가 그것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답변은 지금 제가 주도권이니까 예, 제가 하고 난 뒤에 하시죠. 그리고 경주는 보수색이 짙다 보니 국민의힘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 시의원, 도의원 거기다 시장까지 모조리 김석기 국회의원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공천을 결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시민들이 투표는 왜 하는지요? 시민이 뽑아야 선출직들이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주는 그렇지 못하니 결국 김석기 국회의원에게만 잘 보이면 공천받고 당선되는데 그렇다면 선출직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뽑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후보님은 행정관료 출신이라 뭐 본대 그 행정력은 제가 예전부터 참 잘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주 후보님은 정치력이 너무 없습니다. 정치력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석기 국회의원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적어도 경주에 뿌리를 좀 오래 받고 이렇게 했었으면 후보님을 그 정치력 때문에 곤란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니 잠깐요. 답변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답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해주시죠. 예, 우선 맥스트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그 후보님 의정 활동하셔서 좋으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받아온 게 750억 직접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수원 축구센터 짓는데 원래 450억 받도록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20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국대학교의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펫CT 하는 25억 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위 삼중수소를 산업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자원화했을 때 그 돈이 한 150억 정도 나온다. 해서 한 1150억 되는 겁니다. 이건 팩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사이 좋은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사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자, 주도권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MBC가 제작 중계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서 1분씩 맺은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후보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경주 시민 여러분, 선거 때마다 매번 같은 당의 후보만 당선시켜준 결과에 진심으로 만족하십니까? 주인으로서의 대접이나 만족했던 정책이 있습니까? 선택을 바꿔봤을 때 경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영태로 바꿔보시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공정성 상실과 유권자 울음과 기만 행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선출직들이 국회의원의 홍백 노릇을 하며 공천을 받기 위해 영혼을 파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 제가 경주시장이 된다면 시민만 보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정치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리한 정책을 만들고 불편부당한 사안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호 1번 한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준하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또 경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경주가 앞으로 전진 발전하느냐 아니면 정체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장 잘못 뽑으면요, 배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복잡다단한 예산이 2조 가까운 경주시 살림을 초보 운전자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마침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 권력의 지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힘이 지방 권력을 쟁취할 때에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 시민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자 여러분, 두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27일과 28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선거 당일인 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후보자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